이 물건이 1억 8,500까지 떨어졌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1차적으로 놀라운 거고, 그도 그럴 게 광주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2억 6,500이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느낌상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세히 안 봤을 것 같아. 우리 교육생부는 자세히 봤다는 게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라 매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매도 사례 소개를 안 드릴 수 없겠죠. 안 드릴 수 없죠. 2번, 3번, 4번 드려야죠. 계속 드려야죠. 빌라 경매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희 매도 사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임장하고 계시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쪽에도 가시면서 현장 분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세요. 들어보면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물건들이 강남 3구라든지 용산에 있는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의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거래가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실거주자 위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근데 저희가 막 전세 사고 터지고 막 이랬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투자자는 고사하고 실거주자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월세 계약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적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풀려서 실거주자 위주로 집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빈도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제가 최근에 수원도 다녀왔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도 경기도 광주 물건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정말 빌라 매매가 안 되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생분들이 단기 매도한 사례들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매수세가 죽어있던 지역도 실거주자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왜? 가격이 예전보다 싸져 있거든요. 우리가 경매로 받아서 내놓는 게 급매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거주자분들이 입주할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지역, 인천 미추홀구 화곡동 이런 데서도 지금 매매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비교적 이제 전세 사고가 터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전세일 때만 문제이고, 뭐 월세나 집을 매수할 때는 내가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전세로 가셨어야 되는 분들이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실거주자분들 대상으로 매물이 소화가 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절대로 비싸면 안 되고, 투자자한테 매도한 경우는 저는 보진 못했어요. 최근 2년 동안 다 실거주자한테 매도를 한 겁니다. 그 분위기를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하나가 떴더라고요. 제가 전세 사고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신 실거주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전세금을 맡기지 말고 그냥 그 전세금으로 집을 사셔라. 우리 교육생분들은 전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갭을 좀 크게 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얼마 차이는 안 돼요. 아파트에 비하면 뭐 10% 정도 차이? 전세금에 플러스 10%만 하면 뭐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목이 전세금 맡기기엔 불안해서요. 서울주택 월세 비중 사상 최고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월 29일 기사고 어제 기사네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세 사기에 고액 보증금 기피. 최근에 보증보험사에서 전세 보증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용이 커지면서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겠죠. 추가적인 비용이 생긴 거니까. 서울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월세 비중이 최고를 기록을 했다. 왜냐면 월세로 세입자가 들어가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최우선 변제로 보호가 이미 되니까. 두 번째는 내 보증금이 위험할 일도 없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또 월세를 선호하시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실 전세를 놔봤자 이 전세금을 2년 뒤에 3년 뒤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줘야 될지 계산이 안 되니까 월세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도 많아지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전세로 뒀던 물건이 뭐 예를 들면 2억 2천짜리가 1억 9천이 됐어요. 물론 그게 3천만 원 빠졌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그 3천만 원만큼을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1,000만 원당 5만 원으로. 근데 그 이상으로 계산을 해줘요.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면 3천만 원만큼 5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세로 전환을 해서 25만 원을 쳐줘요. 왜냐면 지금 월세 찾는 분들이 더 많고 거기에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 거죠. 좀 더 값어치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3천만 원 빼주고 월세 흐름을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되고 2주일 만에 계약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격을 조금 높게 해도. 그래서 월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매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탁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매도를 하려다가 계약이 취소됐던 경기도 광주 빌라 소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도가 바로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들 사례를 보면 계약이 일사천리로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막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고, 우리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박경우 님도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계약이 한번 취소됐다가 오히려 그분한테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 가계약금을 돌려드리고 일주일 만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계약이 취소되면 좀 우리 입장에선 허탈할 수는 있지만 좋은 물건에는 금방 또 계약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
물건이 그런 좋은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기 교육생분께서 광주 초월읍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경매로도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분께서 이제 30대 이제 육아하시는 분이고요. 부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육아하시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경매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 찾아오셨고 이렇게 단기간에 또 성과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초월읍에 있는 더 폴라리스라는 다세대 주택이고 2층이고 단지형으로 돼 있어서 여러 동의 빌라가 있었습니다. 2억짜리가 1억 4천이 됐을 때 1억 5천5백까지 입찰을 하셔가지고 2등과의 차이는 약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입찰자는 14명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딱 이렇게 보면은 야 주변에 뭐가 없어 이랬는데 가봤을 때 저는 일단 초등학교가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초월역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초월역 자체는 사실 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역은 아니에요. 근데 초월역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세정거장만 가면 임해역, 성남역 이런 분당권의 중심부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입찰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외곽이라고 해도 초등학교가 있고 역이 있고 하면은 입찰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낙찰 이렇게 받고 얼마에 파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잔금 납부를 이제 작년 12월에 하셨고 광고를 해가지고 매도하신 금액이 2억, 정확하게 감정가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시세 조사를 1억 9천에서 2억 정도로 하셨는데 실제 계약서도 2억에 작성을 하셨고 잔금은 5월 16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5개월 정도가 걸리셨네요. 5개월 만에 새해 전후로 4,500만 원을 버셨고 각종 비용들을 또 정리해서 주셨는데 총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빼고 여기에 이제 소득세까지 나올 거니까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실수령으로. 또 당근으로 매수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도 이렇게 주셨는데 보시면 낙찰을 11월 4일날 받고 12월 19일날 잔금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걸려서 명도를 완료를 하셨습니다. 인테리어를 16일, 18일, 19일에 걸쳐서 이사 청소까지 마무리를 하셨고 1월 20일부터 광고를 하셨네요. 그리고 3월 5일날 계약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 물건에 신탁대출이 껴있었어요. 우리 교육생분이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하고자 신탁대출을 활용해서 아마 90% 받으셔가지고 대출을 높게 받으려고 하면 이제 신탁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반인들은 사실 신탁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왜냐면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정말 크게 나왔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중개사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이 중개사님이 신탁대출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매수자분이 이거 위험할 것 같다, 저는 그냥 다른 집을 보겠다라고 해서 계약 취소를 하셨고 안타깝게도 4월 5일날 당근을 통해서 매수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당근을 통해서 문의 오신 분께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탁대출이 있음에도 매수자분 대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최종 확인 후 계약금까지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요. 대출 승인까지 받으셔가지고 5월 16일날 잔금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에 계약은 네. 1억 9천에 매도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올려가지고 2억에 매도를 진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거고 한 달 차이로 또 1,000만 원을 더 버셨네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파기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나중에 더 높게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경우님을 포함해서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물건 과거에 교육생분이 더 비싸게 매도하신 것처럼 더 비싸게 매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제 느낌에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로 집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럼 더 좋은 사람 또는 더 비싸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계속 매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한 개만 더 볼까요? 광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낙찰받고 매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7기 교육생분의 사례고요. 이 물건도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경안동이라는 동네를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광주 내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시내 쪽이고 물건들이 되게 우량하고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라 경매로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육생분이 잘 찾으셨고 2억 6,500에 감정된 걸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1억 8,500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교육생분이 1억 9,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은 총 2명이 들어왔고요. 이 물건이 1억 8,500까지 떨어졌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1차적으로 놀라운 거고, 근데 그도 그럴 게 광주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2억 6,500이야? 물론 전용 면적이 19평으로 좀 크긴 하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느낌상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세히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생분은 자세히 봤다는 게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죠. 자세히 봤다면 입찰을 했을 텐데 자세히 본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물건이 1억 9,100에 일단 낙찰을 받았고 권리 분석도 이제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2억 4,500에 파셨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놀라운 게 광주에 있는 빌라가 2억 4,500에 거래가 된다는 게 사실 되게 놀랍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좀 우리가 임장도 가서 자세히 보니까 경안동이란 지역 자체가 되게
좋은 동네예요. 지도를 펼쳤을 때 주변 상권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고 주변을 공원이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걸어 나가면 뭐 카페라든지 식당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때 막 촬영도 했잖아요. 요 물건이 2019년식,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주변이 다 구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께 되게 신축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신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로 이 집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우리 교육생분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1억 9,100에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2월 20일 날 하셨는데 되게 놀라운 게 매도 잔금을 언제 받으셨냐? 3월 31일입니다. 대출을 한 달치만 낸 거예요. 2월 20일 날 대금을 내고 3월 20일 날 매도 잔금을 받았으니까 돈이 묶인 게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2억 4,500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비용들 또 정리해 주셨는데 대출도 일단 89% 받으셨고요. 자기 돈이 거의 한 2,500만 원? 거의 2,500만 원 투자금으로 세후로 4,000만 원 넘게 버셨으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죠. 놀랍지 않나요, PD님? 좋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네, 놀람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비용을 좀 정리하자면 취득세 법무사비 335만원, 수리비 260만원, 명도 돼 있었고요. 미납관리비 없었고요. 대출이자 한 달치 73만원, 중도상환 수수료 170만원, 중개수수료 인센티브로 좀 더 들이셨나봐요. 그래서 200만원. 이거를 다 합치면 순이익이 얼마냐? 지금 여기 비용 지출된 걸 총 합치니까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소득세까지 약 1,200만원 정도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4,500에서 취득한 1억 9,200을 제하면은 5,300, 거기에 1,200을 빼니까 3,000 후반에서 4,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4,000만 원도 안 들여서 4,000을 버셨으니까 수익률이 100%가 훌쩍 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면은 첫 번째, 일단 광주, 남들이 잘 안 보는 지역을 봤다. 두 번째, 그 지역에서 감정가가 표면적으로 높게 보이는 거를 한 번 유찰됐을 때 살펴봤다는 게 진짜 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6,500이 감정된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유찰이 돼도 여전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찰이 돼서 비싸 보이는데 가격 조사를 한 거죠. 남들과 다르게. 근데 보통의 경매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비싸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봐야겠다라고 해서 미뤄두죠. 근데 그때까지 안 가죠. 이렇게 조사를 미리 하신 분들이 좋은 가격에 또 받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직장인, 자영업자, 맞아요. 무소득자, 네. 육아맘도 이렇게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 이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육생분들이 진짜 직장인도 많이 들으시고 주부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자영업자도 다 듣는데 모든 분들을 관심 있게 만들어준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대출입니다. 진짜 소득이랑 뭐 어느 상황에 관계없이 진짜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대학생까지 대출을 받았으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대출을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만큼 최단 기간으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서 목돈이 없는 분들은 또 진입하기 어렵거든요.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이 빌라는 빌라라는 선입견만 제외하면 정말 소액의 금액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중에선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자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빌라 경매로 성과를 만들고 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먹고 가고 두 번째 뭐 다가구, NPL 상가 이런 쪽으로 더 확장시키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NPL 상가 이런 것들도 아예 다른 투자 방법, 아예 다른 상품 같아 보이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조사 방법이라든지 부동산에 말을 하는 방법, 부동산에 알려드려야 되는 어떤 정보들, 공통 분모들이 분명히 있어요. NPL을 직원분들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고 있는 것도 배우고 있는 건데 사업자를 내고 계세요. 사업자를 내고 계세요. 우리 승효 PD한테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빌라 경매를 배우지 않고 NPL을 바로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죠. 맞아요. NPL은 경매를 빠삭한 분들이 하시는 거고 맞아. GPL은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안 하셔도 왜냐면 담보가치 판단이 안 예, 되니까. 맞아. 그 담보가치 판단. 담보가치 판단이라는 게 뭐 상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택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택이 맞아요. 돼 있어야 또 상가 이런 걸 배우는 건데 맞아요. 확장을 할 때 기초 지식으로도 경매를 배우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가 지금은 빌라 경매를 하지만 저는 평생 빌라 경매만 하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이분들이 빌라 경매를 지금은 배우지만 결국 상가, NPL 이런 쪽으로 가기에도 빌라 경매 배워놓은 거 그리고 투자해놓은 게 있으면은 잘 배워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초 지식, 발판 느낌 그리고 이 발판을 딛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좋은 투자를 향해서 가기에 좋다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를 체화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루틴을 만들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경매라는 게 내가 물건을 찾지 않으면은 경매가 어디서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 경매 루틴을 제가 회사원이었을 때 했던 루틴대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원 기준으로 저는 그러니까 물건 검색, 전화조사, 임장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입찰은 대리 입찰을 맡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어떤 시간에 해야 되냐. 저는 물건 검색을 우리 그때 출연하셨던 분업님은 출근 전에 하신다는데 저는 출근 전보다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통 좀 각 잡고 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하고 권리 분석, 손품 조사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출근 전에 하기엔 좀 그 시간이 빠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매일 내서 물건 검색하고, 근데 권리 분석은 사실 그냥 물건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손품 조사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조사. 꼭 전화해서 부동산의 현장 분위기라든지 지금 얼마에 매도가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전화라는 것도 사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냥 하는 게 편한데 한 번 수학이 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생각도 많아지고 막 많은 걸 막 생각해서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수학이 들면은 그냥 계속 일사천리로 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점심시간 30분 정도로 했고 30분 시간 내면요 10군데 통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부동산에 뭐 한 물건당 보통 3-4군데, 뭐 많으면 5-6군데 정도의 전화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 물건 정도를 내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전화조사 시간을 점심시간 30분으로 할애를 했고, 임장조사를 퇴근 후에 어떤 저녁 시간 또는 토요일 요때 할애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요일 시간까지 내면은 너무 일주일 내내 경매만 하게 될까봐 토요일은 좀 여가 시간으로 뒀고, 퇴근 시간 그러면 아까 물건 검색이랑 겹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건 검색을 저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물건 검색 안 하는 그 하루를 임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교차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물건 검색 뭐 손품 조사 했으면 그 조사 물건을 그날 점심시간에 전화 조사하고, 그 물건이 괜찮으면 그 다음날 임장 조사를 가고, 새로운 물건을 또 다다음날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화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습관화하게 되면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매라는 건 또 한 번 했다가 관심을 놓으면 다시 이게 다잡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창 루틴 때 했던 그 기억이 잊혀지니까 다시 하려고 해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권리 분석이 제대로 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진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좋은 물건 발견할 확률도 올라가고, 그런 물건을 발견해야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강의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정규 강의뿐만 아니라 계속 경매를 하실 수 있도록 스터디나 향후 특강들 계속 열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규 강의랑 혜택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생분들의 혜택은 이렇게 1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랑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거, 명도, 세무, 입찰, 뭐 상담사 연결을 다 해드리고요. 인테리어 업체 연결을 해드리고, 강사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요. 졸업방에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녹화본을 1개월까지 시청할 수 있게 저희가 녹화를 예쁘게 해드리고 있고, 경매 사이트 이용권, 그리고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이제 조편성까지 해드리고 있고, 공간까지 대여해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고요. 경매 서류 제공과 졸업 배지, 키링 제공, 리치스쿨 내 특강, 정규 강의의 할인 혜택, 그리고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투자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졸업을 하셨어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빨리 들으실수록 그 혜택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